네, 이름은 신범철이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받고 일단 예전에 선생님 하시던 거 그대로 이어가긴 하겠지만 조금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어도 그래도 잘 맞춰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석 한번 불러보도록 할 건데, 지유 어디 있어요? 지유 원서, 하진, 그리고 준혁.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데일리 테스트도 다 봤어요. 데일리 테스트 이따 돌아가면서 쌤이 한 번씩 볼 건데, 데일리 테스트 일단 먼저 리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데일리 테스트 꺼내보세요. 앞에 잘 보이나 여기? 보여? 자, 그럼 가보도록 할 건데, 자, 빈칸에 알맞은 형식 또는 단어 뜻을 적고 문장을 구문 분석하고 법상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예시 문장에 나와 있었던 것도 구문 분석 해봤어? 그냥 넘어갔지.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지금 말하고자 했었던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그대로 따라 해보면, 일단은 cause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지금 몇 형식에 대해서 배운다고 한 것 같아요? 사진 얘기해볼까? 저 무슨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응? 준혁이 알고 있어? 5형식? 5형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여러 번 반복을 했을 텐데, 이 cause라는 친구는 우리가 어법을 얘기를 할 때 이 목적격 보어가 어떤 모양으로 온다라고 배웠었지? 투부정사. 무조건 투부정사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도록 야기하다라고 외웠던 거 기억납니까? 다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도록 야기하다라고 했었고, 자, quit이라고 하면은 quit은 뜻은 어떻게 됐을까? 이름을 한번 볼까요? 원서가 얘기해볼까? 원서? 그래요. 그만두다, 중단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는 간접 의문문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을까? 들어본 거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간접 의문문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올 것이다. 우리가 영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직접 의문문이랑 간접 의문문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뭐였어요? 기억나? 자, 어순이라고 적어볼까? 어순. 어순이 뭐야, 어순? 단어 순서지. 그럼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어떻게 돼 있다라고 기억해요? 기억나? 자, 의문사 주어 동사다라고 했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 우리가 직접 의문문을 배울 때에는 조동사가 등장을 하거나 혹은 비동사를 썼다라고 하면은 주어 동사 자리 바뀌었잖아. What is your name? What do you do? 라고 하면서. 하지만 간접 의문문 뭐뭐라고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을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이쪽 빈칸에 들어가야 될 것은 의문사 주어 동사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됐다라는 점입니다. 아이고, 더워. 그리고 혹은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끊어진 대로 얘기를 했었는데, 대시랑 what을 물어보겠다. 우리 이전에 챕터 8에서 관계사 얘기를 했을 때 what은 언제 쓰고 that은 언제 쓴다라고 배웠을 거야. 자, 이 대시랑 what을 물어볼 때에는 선생님들이 뭘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볼까? 왜 시험에 낼까? 이렇게. 자, 일단은 똑같은 관계대명사에서 나오는 친구였어요. 관계대명사에서 나오는 친구였는데, what은 어떤 친구라고 했냐면, 이렇게 쓰는 거 들어봤죠?
이거 기억나나? 왜 이렇게 쓴다라고 했지? 뭐를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선행사를 포함한다라고 했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what이 이끌고 있는 절이라고 했을 때는 얘는 명사절이 될 것이다. 명사절이 될 것이다. 그럼 문장 속에서 준혁아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세 개. 주어, 음. 목적어, 목적격보, 보어 그냥 주격보어도 되고 목적격보어도 돼. 그럼 명사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를 쓰겠다라는 말인 거거든. 자 그런데 이거랑 다르게 that을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that을 쓸 때는 앞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가 있어야 되죠.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이 선행사는 명사거든.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가 누구예요? 형용사예요. 그럼 얘는 형용사죠. 자, 문장 속을 보고 문장 속을 봐서 이게 what 들어가요, that 들어가요 구분할 게 아니고 얘가 명사인지 얘가 형용사인지만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진 어렵니?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도 한번 보세요. I haven't heard 라고 했어요. 주어 동사 나왔네. 그 다음에 듣다라고 하는 거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뭐지? 목적어지. 목적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목적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형용사라는 말이야, 명사라는 말이야? 명사라는 말이지. 그래서 그냥 안 봐도 이 what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죠? 따라서 coster라고 했고, 자 아까 cause라는 친구는 목적격 보어를 투부정사만 취한다라고 했어. 요것은 좀 암기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to quit을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해석 같은 경우에도 나는 haven't heard 들어본 적 없다. 그래서 한번 딱 끊어주시면 되겠지. 자, what caused her? 여기서는 의문문이네. 그래도 무엇이 만들었는지. 일단 먼저 적어보고 나가 볼게요. 무엇이 만들었는지. 그녀가 그 중단하고 그녀의 직업을 그렇게 갑자기 매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써보면은 일단은 잘 안 보여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I haven't heard 이렇게 하고 what 일단은 문장 먼저 해볼게요. 주어, 동사 그리고 what절이 이끄는 목적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형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what 속에서 우리 또 한 번 분석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목적격 보어에서 구분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매우 복잡해질 것이다. 쌤 한번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큰 틀만 잡아줬구나.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분석하는 걸로 할게. 다시 크게 봤을 때는 나는 들어본 적 없어요. 그 얘기를 들어본 적 없는 삼형식이고 이 what절이 이끌고 있는 것에서는 이렇게 무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음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make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make라는 것은 무슨 동사였죠? 사역 동사였지. 그랬을 때 목적격 보어가 뭐만 사용이 됐다고? 자 사역 동사라는 친구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왔을 때 이 목적어 보어 친구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동사 원형 그리고 수동일 때는 pp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어요.
수동태일 때 PP 사용하는 거 꼭 메모해 주시고요. 죽어도 원형 부정사 나온다라고 배웠는데 이 PP 뭐예요? 하지 말고 PP도 쓰일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lead to라고 하는 것은 이제 A라는 것이 결과거든. A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갈 것은 결과, 그거 A로 이어지다라는 뜻이고, lead 목적어, 목적격 보어 같은 경우에도 목적격 보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이끌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보면은 히스코 그의 목표는 뭐였다라고 했는데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형식으로 일단 문장이 마무리됐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식으로 문장이 마무리됐고요. 이 형식 속에서 이 액터라고 하는 친구는 become의 보어였던 거예요. 이 정도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getting을 골랐을까, get을 골랐을까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번에 그 국과 들어가면서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챕터 9에 나오는 거니까 다시 보도록 할 것이다. 오늘 8과까지 배워본 거 맞죠? 그래서 지금 국가 내용이 지금 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따 같이 보도록 할게. 그럼 나머지는 조금 이제 병렬 구조가 들어온 상태라서 교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펼쳐보자.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효준쌤에게 관계사를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접속사 병렬 구조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다. 자, 그러면은 지유 접속사는 뭐 하는 친구였어요? 좋아요. 접속사는 문장을 연결해 준다라고 했었어. 접속사는 문장을 연결한다. 물론 때로는 문장 밑에 있는 친구들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뭐 구, 단어 이런 친구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어쨌든 연결해주는 것들을 접속사라고 할 거고, 쌤은 이제 이게 여기까지만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접속사는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이거는 너희들이랑 쌤이랑 약속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접속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서는 등위 접속사랑 상관 접속사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 그리고 그러면 여기 지금 접속사 하나 더 나와야 될 게 안 나왔는데 준혁이 여기서 지금 안 나온 거 뭐 같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등위 접속사? 중1 때 들어봤지? 얘 라이벌 누구라고 들어봤었어? 종속 접속사. 그럼 여러분 교재 3번 보시면은 종속 접속사까지 나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게 등위 접속사인지 종속 접속사인지 구분해 보세요 이거였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봐야 될 것은 등위 접속사가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가 라고 하고 등위 접속사를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고3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병렬 구조에 메모 쳐가지고 별표 한번 쳐보세요. 병렬 구조. 병렬 구조. 이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넣었다라는 거예요. 나란히 넣어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등위 접속사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등위 접속사에서. 그럼 등위 접속사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같은 것은 생략하세요. 들어본 적 있어? 쌤이 예문 한번 써볼게. 우리 중딩 때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접속사 사용해가지고 두 가지의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like를 지금 중복이 되고 있잖아. 요것을 가끔씩 생략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생략을 했을 때 이것을 왜 생략을 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유식하게 병렬 구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줍니다. 병렬 구조. 그러면은 and but or 등으로 단어와 단어 부하구를 저와 저를 연결한다라고 했는데 자,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에 대해서 네모 한번 쳐보자.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적어볼게요.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말이랑 같아. 만약에 and를 예시를 들어가지고 and를 예시로 들어봤을 때 앞에 명사로 되어 있으면 뒤에도 명사로 되어야 된다. 뭐 요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앞에 동사가 이끌고 있는 점점점들이 있었다면 뒤에는 동사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우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똑같다라는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잡고 가야 돼. 오케이? 그냥 간단하게 써볼까요? 앞뒤가 똑같다라고. 앞뒤가 똑같다. 그럼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뭐야? 그러면 여기서 주어 똑같을 것이고 like라는 동사 똑같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I like to swim and to play soccer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앞뒤랑도 똑같이 연결되는 거 보이는 거 있어? 똑같아 보이는 거? to 있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에서는 to 없어진 것까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플레이 뭐야?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투부정사 병렬이군 혹은 동사 병렬이군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가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을 괴롭히진 않겠으나 고3 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들어보고 여러 번 연습해 보면 될 것입니다. 알겠죠? 어차피 문제 풀면서 쌤이 한 번 더 반복할 거니까 일단은 지금 들어보는 거에 만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관 접속사다라고 했는데 상관 접속사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 지금 교재에 보시면은 잘 안 나와 있는데 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이렇게 붉은 글씨 된 거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암기의 영역이거든요. 암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보스인데 A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을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고 이 암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보스를 보고 나서 뒤에 엔드가 있겠구나.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주어로 쓰였다라고 하면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군요 라는 것들을 우리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예문 보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데이버비 지금 쌤이 이렇게 써주는 거 옆에다 같이 적어보세요. 이렇게 암기하라는 거예요. 나데이버비잖아 라고 하면 상관 접속사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뜻은 여기 밑에 있어. A, B 양쪽 모두 뭐 A가 아니라 B다. 그리고 우리 중3 때 내신 때 아마 하셨을 거예요.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되어 있고 그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B as well as A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밑에 보시면은 either 혹은 either 이렇게 할 거예요. 쌤들마다 발음이 다른데 뭐 either, either 둘 다 쓴다. 그 다음에 neither
적고 나서 쌤이 얘기해 줄게. 하진이 다 적었어요? 자, 이 상관 접속사에서 우리가 보통 문법 문제를 내는 것들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쌤이 아까 암기하라고 했었던 거 있었잖아. 얘는 안 나오는 거. 일단 첫 번째로는 암기하라고 했었던 친구 있었을 거예요. 암기하라고 했던 친구. 그럼 뭐를 낼 것이냐? either A 해놓고 nor 쓸래, or 쓸래 이렇게 물어본다. 오케이? 여기다가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거는 잘 나오지 않겠네요. either A or B 해놓고 or 쓸래, and 쓸래 이런 거 물어봐요. 네. 그리고 both A and B 여기도 and 쓸래, or 쓸래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지금은 거의 다 암기가 되었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모의고사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니더 노어 자리에 오어가 들어와서 애들이 암기된 친구들은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 이 친구들이 주어, 목적어, 보어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어로 사용됐을 때 수일치를 물어본다라는 거. 메모 같이 해보세요. 주어 있을 때 수일치 한다. 이걸로 한번 가볼까? 나름 I, but also my sister. 이제 고1 때는 이제 이런 걸 물어보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원서는 이 앞에 거 고를래요? 뒤에 거 고를래요? 앞에 거? 지우는 어때요? 응? 앞에 거요? 자, 안타깝게도 이거 both A and B 빼고 모두 B에다 수일치 해주시면 돼요. B에다가 수일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영어에서 이렇게 수일치 애매하게 나오는 것들은 동사랑 가까운 애랑 일치시키면 돼. 그래서 얘에 대한 이 의문이 풀리는 거야. 왜 얘만 B, A, A예요? 다 앞에 A인데 얘만 앞에 거에 수일치하고 나머지는 뒤에다 수일치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보스는 둘 다잖아. 얘는 복수 취급한다 정도 알고 있으면 돼. 보스 A and B는 복수 취급할 것이다. 일단 적어보고 내일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연습하면 돼. 그래서 암기했던 내용에서 어떤 접속사가 올 것인지, 그 다음에 주어, 수일치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 물어보고 세 번째는 별표 한번 더 쳐보시고 A와 B는 병렬이다. A와 B는 병렬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 자리에 어떤 전치사구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of you 정도 넣어볼까? 그럼 B에다가도 of로 이루어진 뭔가 전치사 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돈이 자리에 나돈이 A 자리에 투부정사 왔어요. 그럼 버들소 B에 투부정사 가져오세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것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문장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돈니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 아까 쌤이 말해준 것처럼 일단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버돌소 찾으시면 돼요. 버돌소 쳐보시고 그러면은 앞뒤 A랑 B가 지금 투부정사로 병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투부정사로 병렬이다. 근데 아까 병렬 구조에서 어떤 게 생략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같은 거. 그러면 B에서 또 뭐 생략되겠어? 투가 생략이 되지.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문장을 써주겠지만 여러분들 2학기쯤 되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저놈의 플레이가 어디에 걸려 있는 건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미리미리 연습해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3번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종속 접속사다. 종속 접속사다라고 하는 건데 종속이라는 말 들어봤나? 어디에 그냥 속해 있다라는 말이야. 그럼 이 저 접속사가 된다라는 것은 이 종속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써보세요. 주절이 아닌 것 이렇게 써볼까? 주절이 될 수 없는 것. 여기서 주절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주절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 지금 저 주절이 될 수 없다라는 말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완전한 문장으로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말도 되고 혹은 만약에 뭐 아까 뒤에도 보겠지만 부사절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필요 없는 문장이 되기도 해요. 이 종속 접속사는 어떤 주절, 내가 하고 싶은 말의 문장이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접속사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 뭐 어렵습니까? 자, 알만하겠지? 등위 접속사는 앞뒤 그냥 똑같이 병렬 구조로 이루어지는 친구, 종속 접속사는 어디에 그냥 속해져 있는 친구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명사, 부사,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거 하나씩 그냥 메모해보자.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은 얘가 주목보 역할만 한다. 주목보 역할만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만 써서 문장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러면 부사. 부사 뭐예요? 없어도 되는 친구. 없어도 되는 친구. 형용사는 뭐야? 명사 꾸며주는 친구. 이 부사 형용사는 우리 보통 am이라고 표현할 거잖아. 수식어고예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 자, 그래서 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거나 동격절을 이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수식을 하든지 아니면 동사랑 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따로 사용이 되어서 부사로서 사용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법적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뭐 whether if 의문사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왜 종속 접속사인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so you said 라고 했고요. 이 대시 이끌고 있는 친구 한번 봐보죠. 이 대시라고 하는 친구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거든. 그랬을 때 there would be no hurricane 이라고 했을 때 얘 혼자서만 얘 혼자서만 문장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주어 동사 앞에 친구가 있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가 스스로 쓸 수 없다라는 거지. 혼자서 얘만 단독으로 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장 분석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알게 될 거야. 이 대절이 명사절을 그저 이끌고 있군. 명사절을 이끌고 있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도치 이건 아직 안 배웠지. 이렇게 되어 있군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that도 그 밑에 대시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거 whether if죠 원래. whether if는 우리 중3 때 배웠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이다라고 중3 기말 때 해본 거 기억나요? 기억나? 정말 다행이군요. 자, 그래서 I wonder whether you are busy this weekend 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눠보자. 여기서 나눠보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나는 궁금해요. whether를 미하가. whether 혼자만 써서는 문장을 이룰 수 없는 그냥 명사 친구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 그럼 이 속에서는 whether you are busy this weekend 그래서 그 효도 선생님이랑 여기까지 다 분석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걸로 쌤 전달 받았는데 맞죠? 그러나 쌤이 이제 아직은 쌤이랑 좀 친해져야 되니까 숙제를 냈을 때 여기 좀 분석이 어려우면 큰 틀만 해오셔도 한 2주간은 봐줄게요. 알겠지? 자, 의문사도 종속 접속사가 될 수 있다라고 했고 의문사가 이끌고 있는 친구들은 명사절이 될 것이다. 그럼 명사절이란 말은 아까 대시랑 이 whether if랑 똑같아요. 혼자서 주목보하기 때문에 문장이 될 수 없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의문사가 말하고 싶은 것들 여기서는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 얘기하겠다. 그래서 나눠보면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의문사절을 나눠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쌤이 여러분들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을 땐 적어도 이 검은 글씨로 한 큰 틀은 분석해 오시고 그 속에 있는 절들은 잘 모르겠으면 나랑 같이 해보자 라는 말입니다. 자, 동격절을 이끄는 대시다라고 했는데 동격이라는 것은 이제 부연 설명, 나머지 설명해 주는 것 수식어구처럼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수식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관계대명사랑은 다르지만 그냥 뒤에서 부연 설명해 주는 친구다 정도로 알면 돼요. 얘는 분석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게다가 이렇게 되어 있군 정도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저 대어 도치가 아직 우리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배울 수 있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속 접속사까지 봤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 1, 2, 3번까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는 뭐를 보라고 했었다고? 뭐를 내모천하지 등위 접속사에서? 병렬구조. 병렬구조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병렬구조라고 하는 것은 앞뒤에 단어의 위상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말은 생략이 가능하더라. 달리 말하면은 주어가 같을 땐 주어 생략도 하고요. 동사 같을 땐 동사도 생략하고요. 목적어 같을 때는 목적어도 생략을 하고. 그러면 그 병렬구조에 숨겨진 친구들 너희들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리딩 시간에 쌤이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 첫 번째로는 암기하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병렬 구조 가지고 있는 거 보라고 했었지. 세 번째였지. 두 번째로는 수일치 보라고 했습니다. 주어로 사용되었을 때 수일치를 보라라고 얘기했었고, 종속 접속사에서는 지 혼자 쓸 수 없이
이렇게 문장의 하나의 성분으로만 쓰이고 있었다. 문장의 하나의 성분으로만 쓰이고 있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30분밖에 안 지나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넘기지 말고 밑에 봐보세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예요. 자, 부사절이라는 말도 쌤들이 이렇게 표시해 줄 거야. 그치? 부사절이라고 하는 친구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쌤이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시간, 이유, 조건의 부사절 해놓고 컴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까 뭐라고요? 주절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사절과 주절, 부사절을 때로는 종속절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항상 비교하도록 되어 있었어. 비교하도록 되어 있었어. 그럼 뭐가 부사절이고 뭐가 종속절이에요? 라고 했을 때에는 누가 이끌어서 종속절이 됐냐? 종속 접속사가 이끄니까 종속절이에요. 알겠지? 종속 접속사.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 있잖아. 얘네들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다 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문 한번 써볼게.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쌤이 쓸게. 이렇게 문장이 써져 있으면은 자, 컴마 앞뒤로 종속절, 주절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자, 앞뒤 문장의 차이점이 뭐야? 이 컴마 앞뒤로 접속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접속사가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접속사가 이끌고 얘는 부사절이에요 혹은 종속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얘는 내가 직접 하고 싶은 말 주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집에 도착을 했던지 말던지 간에 우리 엄마가 저녁 준비하고 있었던 말을 나는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나는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것. 그럼 이게 시간이든 그게 어떤 조건이었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관없이 주절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예문 써볼게요. 그냥 봐봐. 자,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the sky 라고 했어. 내가 새가 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말일까? 날고 싶은 게 하고 싶은 말일까? 날고 싶은 게 하고 싶은 말이야. 내가 새였든 내가 비행기였든 내가 공기였든 상관없이 나는 지금 날고 싶은 것. 그럼 얘는 종속절에 해당을 할 것이고 왜? if절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주절이 될 것이다. 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된다. 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대조, 목적,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눠 보시면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모든 종속절 빼면 그 나머지들이 모두 내가 실제로 하고 싶은 주절이다 정도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예. 여기 지금 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뭐 어떻게 되고 상관없어. 그냥 종속절이 이끌고 있는 것들은 가끔 여러분들 긴 문장 이제 독해야 되잖아. 때로는 시간 없을 때 버려도 돼. 그것도 리딩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시간에서만 하나 얘기하니까 시간 여기다가 네모 시간의 부사절 그리고 여기 조건도 여기다 연결해 조건의 부사절 이거는 우리 고1 1학기 때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문이니
써보세요. If it rains or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페스티벌 축제는 취소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열심히 암기를 해봤을 텐데 기억나요? 이거 답 뭔지 기억나요? 맨날 해봤을 텐데. 그러면 누구야? 준혁아 한번 답 얘기해 볼래요? rain이야 rain. will rain. If it rains, will rain tomorrow. 어떤 거 하겠어요? 뒤에 문장 보면 the festival will be cancelled라고 했어. 뭐 고르고 싶어? 두 번째 두 번째 거요? 그러면은 하진이는 어때요? 응? rains. 방금 여기 썼잖아.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할 것이다. 오케이? 얘는 조건절이라고 했었어.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고 해서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전화에 네가 도착할 때 지금 의미가 미래로 되어 있잖아. 예, 지금 내가 도착했대 안 했대? 도착 안 돼 있어. 미래적인 느낌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시간의 부사절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통해서 미래를 대신할 것이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시간과 조건, 예, 가끔씩 나오는데 절대로 낚이지 마세요. 알겠지? 물론 낚여도 학원에선 괜찮아. 또 배우면 돼. 하지만 학교에서는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40분 됐고요. 일단은 5분 정도 휴식하고 다음 워커 포인트 한 번 더 짚어볼게요.